폭행 사건을 전면 부인해 오던 노명섭 제양군인의 미 동북부 지회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인들이 그레이스박 검사장 대행을 방문해 한인사회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유급 병가가 발효되면서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 8월부터는 뉴욕 일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백진욱 민주평통행사분과위원장 폭행 사건을 전면 부인해오던 노명섭 제양군인의 미 북동부 지회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통자문위원직에서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렇게 물을 일으킨 데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평통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동안 폭행 사건을 전면 부인해오던 노명섭 제양군인의 미 북동부 회장이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노 회장은 어제 김대식 특전사 동지회장, 김부한 전 월남전 우위 회장과 함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며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평통자문위원직에서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행에 의해 입술 안쪽을 12바늘이나 꿰맨 피해자 백진욱 씨의 치료비도 전액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벌어진 우연이라며 결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본능이에요, 그냥요. 뒤로 넘어서서 이게 모자가 벗겨져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우에 있었고요, 제 우에 때리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 회장과 일행들의 사과를 접한 민주평통은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협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백 위원장이 취한 형사 고발건에 대해선 개인적 차원에서 고발한 만큼 취소 여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입장을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더 개인을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냥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한편 사건은 지난주 수요일 평통이 주최한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평통의 단독 행사 진행에 불만을 품은 제양군인 회원들이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노 회장이 백 위원장의 얼굴을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노 회장은 플러싱 백구경찰서의 3급 폭행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 힘들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뉴저지 유니온 카운티 검찰청은 한인 2세 여성인 그레이스박 검사장 대행이 이끌고 있어 한인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과 팰리세이스팍 시 의원 등 한인들이 박 검사장을 방문해 한인 사회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레이스박 검사장. 박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한인으로는 최초로 유니온 카운티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받아 검찰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박 검사는 UC 버클리 출신으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까지 연방검찰청 뉴욕 지부에서 연방검사로 일하며 헬스케어와 정부 사기, 테러리즘 등 강력 범죄를 담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박 검사를 방문한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장과 제이슨 김 팰리세이즈팍 부시장, 이종철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등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검사는 부모님께서 항상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다라고 말하며 자라나는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장소만 마련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I mean, I'm happy to. It's just, I'm happy to communicate with the Korean community. 이날 박 검사를 찾은 한인들은 박 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무비자 입국 시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3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년도에 비해 학생 비자, 투자 비자 등의 취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 취득 건수는 37,24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 비자도 2,835건에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6.8%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인들의 교환 연수비자 취득도 15,391건에 머물러 6.4% 줄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이 기간 4,993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 방문 비자는 더 떨어져 전년 대비 21.0%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난해 한국인들의 전체 비이민 비자 건수도 89,919건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무려 1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주재원 비자 L과 특기자 비자 O만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은 지난 2007년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2011년에만 반전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201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을 때 특히 아픈 자녀를 두고도 출근해야 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다소 짐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유급병가가 발효되면서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가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연간 80시간 이상 고용된 모든 풀타임, 파타임 근로자들은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연간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4인 이하 사업체는 5일의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연간 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멜리사 마크 비보리토 시 의회 의장은 1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새 지평이 열린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급병가는 매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누적되므로 실제 사용은 오는 7월 30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의사의 편지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틀 이하의 병가에도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최대 $500,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종업원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지면서 미국 생활도 익숙해지는데요.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지난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올 8월부터는 뉴욕 일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1억 6,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2,000명의 새 에이전트를 각 대도시 국제공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일원에는 존 F 케네디와 뉴욕 리버티 공항에 각각 200명 그리고 100명의 세관 및 국경보호 에이전트들이 신규 배치될 예정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이민 세관 검색대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시간 단축을 체감하는 시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4시부터입니다. 한편 공항 이용객 권익 옹호 그룹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JFK 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대기 시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공항의 국제선 승객들은 비행기 착륙 후 모든 수속을 마치고 나오기까지 평균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공립학교 교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5년 내에 99%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뉴욕주도 이에 동승해 학교 인터넷망 개선에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본격적인 새 회기 운영에 들어가면서 교육부문 확대 지원을 통해 학교 인터넷망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인터넷망 향상 등 기술 인프라 개선에 2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프리킨더가든 무상 교육 확대를 위해 5년간 15억 달러를 지원하고 차터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차터스쿨 렌트비 지원에 8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이로써 차터스쿨 렌트 부과 정책을 추진해온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또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280명이 세금 감면을 통해 평균 $3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뉴욕주 불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 법안은 끝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달 31일 1,379억 달러 규모의 2014에서 15 주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본격 새 회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욕 이민자 연맹은 드림 법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드림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이민자들의 뜻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개 인종 그룹별로 아이들이 성공할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아시아계 어린이가 성공할 확률이 흑인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 성공 전망이 인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복지 분야 비영리 단체인 애니 케이시 재단은 어제 결과를 위한 레이스라는 보고서에서 5개 인종 그룹별로 아이들이 성공할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아시아계가 776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백인이 704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히스패닉이 404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흑인이 345점으로 4위, 아메리칸 인디언이 387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조사단체는 아이들의 성공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18세 이하 백인 3,900만 명과 히스패닉 1,760만 명, 흑인 1,000만 명, 아시아계 340만 명, 아메리칸 인디언 64만 명 등에게 12가지 지표를 적용했습니다. 10대 출산율과 영어 읽기, 수학 능력, 고등학교 졸업률, 동거하는 부모의 수, 가계소득과 가정 구성원의 교육 수준 등을 조사했습니다. 패트릭 메카시 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색인종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비영리 단체 기관, 자선단체들의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추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전력을 상실할 가능성과 에어백 오작동 때문인데요. 이로써 제너럴 모터스는 올 들어 실시한 리콜 차량 누적 대수가 630만 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를 추가 리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추가 리콜된 차량은 2004에서 2010년형 쉐보레 말리부와 말리부 맥스, 세턴 아우라, 폰티악 G6 모델입니다. 이들 모델은 운전대의 점화 장치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현상과 에어백 오작동의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달 점화 장치 등의 불량으로 160만 대를 리콜한 데 이어 지난 28일 97만 1000대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엔 에어백 이상으로 118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차량 결함 은폐로 무리를 빚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리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한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
경영자는 리콜 문제 해결과 보상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번 리콜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토요타 대량 리콜 사태처럼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너럴 모터스는 올 1분기 리콜에 따른 비용이 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